기장이 말했어요. 한국 인천으로 간다. 그곳이라면 살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응급출산, 항공기 조난, 현장 사망 선고 세상의 수많은 위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죠. 하지만 그날 1만 미터 상공의 좁은 기내에서 한 몽골 임산부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제 경력으로도 그건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의료 장비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당연히 없었죠. 심지어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인천. 모두가 잘 모르는 나에겐 낯선 이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인천공항. 관제탑이 깨어나고 병원이 움직이고 구조대가 뛰쳐나옵니다.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을 위해 그 나라가 전시 상황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5분 후 그 아이는 울었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감동이 되는 나라의 실화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리베라, 미국 출신의 의료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전에는 간호사로 일했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45분 동안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깨어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생명의 이름이 인천이 된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독일에서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졸거나 영화를 보며 긴 비행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후 몽골에서 촬영할 다큐멘터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비행기는 고도를 유지한 채 구름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비명이 기내의 평온함을 깨트렸어요. 앞쪽 좌석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재빠르게 달려갔어요. 임신한 여성이었죠. 사라 바트볼드, 몽골 NGO 활동가였습니다. 임신 35주차의 큰 배를 가진 사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승무원들은 담요를 깔고 사라를 눕혔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 분명했죠. 기내에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사라는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승무원이 기내에 구비된 휴대용 태아 모니터로 측정한 아기의 심박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아요. 승무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가디언지의 특파원 에밀리 크레이븐이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직업적 본능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죠. 승객 여러분, 비상의료 상황으로 인해 즉시 한국 인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현재 임산부 승객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외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독일인 노부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미국에서 온 것 같은 사업가는 인천이 어디냐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다가가 질문했죠. 왜 더 가까운 베이징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인천인가요? 기내 승무원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천이라면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은 모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승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한국인이 아닌 외국 항공사 직원들조차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을 그토록 신뢰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급격히 방향을 바꾸어 인천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기내는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과거 간호사로서 이 위급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사라의 곁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기장은 인천공항과 계속 교신하며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은 새벽 2시였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는 최윤아 관제사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35살의 여성 관제사로 공항의 새벽조를 담당하고 있었죠. 최윤아 관제사는 비상의료 코드를 수신하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비상의료 상황입니다. 모든 긴급 의료 시스템 가동해주세요. 최윤아 관제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놀랍게도 단 3분 만에 인천공항의 전체 의료 구조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공항 의료팀, 119 구조대,
인천 길병원, 심지어 군 의료망까지 동시에 연결되었어요. 새벽이었지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최윤아 관제사는 비행기와 직접 교신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이 사라의 상태를 자세히 전달했고 그 정보는 곧바로 대기 중인 의료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구조대의 최민혁 대원은 연락을 받자마자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43살의 공군 출신 구조대원이었죠. 오늘도 전쟁이군. 최민혁 구조대원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장비 확인하고 산소 공급 장치 특별히 점검해. 태아 심박 모니터링 장비도 필수야. 인천 길병원에서는 이미 응급팀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한밤중에 병원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신생아 집중치료 전문의까지 호출되었죠. 에밀리 기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응하는 나라가 있다니 놀랍네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영국이었다면 이런 새벽 시간에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도 이런 효율성은 본 적이 없었죠. 최윤아 관제사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비행 일정을 조정했어요. 다른 비행기들의 착륙을 미루고 사라를 태운 비행기가 최우선으로 착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에밀리가 휴대폰으로 계속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한 생명 구조를 위해 국가 전체가 깨어났다니.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라는 간간히 의식을 찾았지만 아기의 심박수는 계속 위험한 수준이었죠.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최민혁 구조대원은 팀원들과 함께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느껴졌어요. 공항 의료센터의 의사들도 현장에 나와 있었죠. 24시간 깨어있는 나라.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비행기는 이제 착륙 직전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안전벨트를 맸고 사라 옆에는 승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활주로를 향해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활주로가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공항 착륙과는 완전히 달랐죠. 활주로 옆에는 이미 3대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번쩍이는 구급차들이 마치 생명의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좌석에 앉아 계세요.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탑승구를 열기도 전에 비상 출입문을 통해 최민혁 구조대원과 의료팀이 기내로 직접 진입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사라에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사라 씨. 저는 인천공항 구조대의 최민혁입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최민혁 대원이 영어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의료팀은 즉시 사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점검하고 태아의 심박수를 모니터링했죠. 사라의 산소 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어요. 산소 공급해주세요. 최민혁 대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산소 마스크가 사라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조용히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기록했고 저는 과거 간호사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죠. 이송 준비해주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팀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사라를 특수 들것에 옮겼습니다.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로 고정시키면서 태아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했죠. 최민혁 대원은 계속해서 사라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어요. 괜찮습니다, 사라 씨.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아기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라를 비행기 밖으로 이송하는 과정은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의 얼굴에 걱정과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비행기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구급차로 사라를 이송하는 동안에도 의료팀은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와 에밀리도 의료팀의 허락을 받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팀은 더 정밀한 장비를 사용해 사라와 태아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그리고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아의 심박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심박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외쳤어요.
순간 구급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혁 대원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최대 속도로 병원으로 가주세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천시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그린 웨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들은 산모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태아의 심박을 되살리기 위한 처치도 계속되었어요. 최민혁 대원은 사라의 손을 잡고 계속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라 씨.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실시간 환자 정보가 전송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사라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은 제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사라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배를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기, 제발, 살려주세요. 사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는 마침내 인천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사라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인천길병원 응급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구급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 12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과 의사,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사들까지 모두 한밤중에 호출되어 대기 중이었죠. 산모 상태가 위급합니다. 태아 심박 감지되지 않아요. 구급대원이 병원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사라를 응급처치실로 이송하면서 다양한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죠. 태반 조기 박리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 준비해 주세요. 산부인과 전문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공포와 통증으로 인해 모국어인 몽골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졌죠. 몽골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5분 만에 한 젊은 여성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인천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아이굴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통역 봉사자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굴입니다. 몽골어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아이굴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이굴은 즉시 사라 옆으로 가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사라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기 살아있어? 사라가 몽골어로 물었습니다. 아이굴은 의료진에게 사라의 질문을 통역했고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에밀리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기록했고 저는 간호사 출신으로서 의료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통역까지 구하다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동의했죠. 이런 총체적인 대응은 처음 봅니다. 사라는 수술실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굴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아이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라 씨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이굴이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면 이름은 인천으로 짓겠대요. 자신을 구해준 이곳의 이름으로. 그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주치의가 사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 씨, 저는 김 박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생명 모두 살리겠습니다. 아이굴이 이 말을 통역했고 사라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사라가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보였죠. 아이굴은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며 사라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돕기로 했어요. 그녀는 사라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인천이니까요. 새벽의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모두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과거 간호사로서 경험한 많은 응급 상황을 떠올렸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조직된 대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역 시스템까지 새벽에 작동하는 의료국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길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저와 에밀리, 아이굴은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지만 저희가 있는 공간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에밀리가 수술 시간에 대해 물었고 저는 간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태아의 심장이 멈춘 상태였기에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병원 복도에는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직이 아닌 의사들도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어요. 전문의 전공의 마취과 의사들까지 모두 한밤중에 총출동한 모습이었죠.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심정지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저희 모두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에밀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약 15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산모가 대출혈 상태라 추가 혈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혈액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라의 혈액형 정보가 비행기에서 미리 전달되어 수혈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기록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것이 인류가 알아야 할 구조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는 이제 사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같이 왔던 승객들도 일부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수술실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울었다. 아기가 울었어요. 이어서 작지만 분명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굴은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고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요. 라고 반복했어요. 몇 분 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마스크 너머로도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의사는 아기가 살았으며 초기 진단 결과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산모도 출혈이 심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에밀리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죠. 잠시 후 간호사가 작은 인큐베이터를 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2.8kg의 작은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인큐베이터 주위에 모여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의 상태에 대해 아이굴이 물었고 의사는 그녀가 안정적이며 곧 중환자실로 옮겨 24시간 관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점점 더 놀라운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였다면 두 생명 모두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 효율성과 헌신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했던 미국에서도 이런 완벽한 대응은 보기 어려웠어요. 한밤중에 모든 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모든 전문가들이 한 생명을 위해 모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향한 존중과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수술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라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녀의 상태는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사라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병실 한쪽에는 작은 인큐베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아기가 평온하게 누워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명이었죠. 아이굴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사라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자, 당신도 우리를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저는 사라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 어때요? 의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이굴이 통역을 하며 대화를 도왔어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요. 심장이 멈췄던 시간이 길었는데도 뇌 손상이 없대요.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라가 천천히 일어나 인큐베이터 쪽으로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어요.
저와 아이굴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사라는 인큐베이터 앞에 멈춰서서 작은 구멍을 통해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인천이에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준 도시의 이름으로 지을 거예요. 몽골어로는 인첸이라고 발음하지만 한국식 그대로 인천으로 부를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간호사는 감동한 나머지 잠시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한 생명의 이름이 되어 돌아온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병원 전체에 사라와 인천이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여러 직원들이 기저귀, 아기 옷, 장난감 등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라와 인천이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이 모였어요. 병원장은 직접 기적의 탄생 키트라는 특별 패키지를 선물했는데 아기의 성장 앨범과 함께 인천에서의 첫날을 기념하는 작은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 상황을 기록했어요.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에밀리가 제게 말했어요.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라와 인천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이야기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생명 존중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사라와 인천이가 몽골로 돌아갈 때까지 인천의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와 인천이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인천이가 태어난 지 열흘째 되는 날 사라는 처음으로 아기를 온전히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인천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새 생명의 기적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사라와 인천이의 이야기는 몽골로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첫 기사가 영국 가디언지에 실렸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몽골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몽골 현지 시간으로 아침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사라와 인천이의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인천 의기적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자국민을 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쏟아냈죠. 놀랍게도 몽골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살린 친구 국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명서에는 한국 정부와 인천공항 그리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몽골 국회에서도 이 사건이 특별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 의원은 우리도 몽골의 의료 시스템을 한국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인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인천이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몽골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감사 서한을 보냈고 고위 사절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사절단은 인천공항과 인천길병원을 방문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었어요. 또한 양국 간 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 체결도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사라는 인천의 호텔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감격스러워하면서도 조금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사라가 아이굴에게 말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가 두 나라 관계까지 바꾸고 있네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사라와 인천이는 계속해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매일 호텔을 방문해 두 사람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인천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사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라를 방문해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천시장은 인천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인천 사랑 키트를 준비했고 언제든 다시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인천공항 구조대원이었던 최민혁 씨도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라의 손을 잡고 인천이를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최민혁 씨의 말에 사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적 구조를 넘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한 국가 전체를 감동시킨 사례가 되었어요. 작은 인천이의 탄생은 이제 국제적인 외교 성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시스템의 위험이었죠. 사라는 몽골로 돌아가기 전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1년 후 인천이의 첫 생일에 다시 이곳을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이 된 도시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약속은 곧 양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한 명의 외국인을 살린 사건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유대로 발전한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번 게이트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이번에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와 이제 돌이 된 인천이가 약속대로 한국을 다시 찾은 것이죠. 활주로에서는 특별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난해 사라와 인천이를 구했던 모든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사 최윤아 씨, 구조대원 최민혁 씨, 인천길병원 의료진, 그리고 몽골어 통역을 도왔던 아이굴까지 모두가 1년 전에 그 기적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모였어요. 사라는 예쁜 한복을 입은 인천이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활발한 아기로 성장해 있었어요. 건강한 웃음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죠. 누구도 1년 전 이 아이의 심장이 멈췄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라가 유창해진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이의 기적 1주년이라는 제목의 행사였어요. 공항 로비 한켠에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도 마련되었죠. 비행기에서 태어나 생사의 고비를 넘긴 순간부터 몽골로 돌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인천이가 최민혁 구조대원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린 때였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최민혁 대원은 인천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죠. 인천시에서는 특별한 선물로 인천이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어요. 비록 아직 어린 아기지만 인천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천의 명예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항상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인천에 돌아오면 가족처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말에 참석자들은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행사 후 사라와 인천이는 1년 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던 인천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인천이를 보자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인천이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인천이가 병원에 도착하자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다는 점이었어요. 사라는 아이에게 한국어와 몽골어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이의 이름처럼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품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행사의 마지막 순간 사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와 인천이의 생명을 구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상징입니다. 인천이가 자랄수록 한국과 몽골의 우정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경 없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아닐까. 한 아이의 이름이 된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만들어낸 기적의 순환.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